지금 돈의 미래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시작은 바로 워싱턴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2025년 7월이었죠. 미국이 지니어스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의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국가의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4년에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오고 간 돈이 무려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비자의 결제망을 넘어선 거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써보진 않았을 그 디지털 달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그런 암호화폐랑은 완전히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이름에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안정성입니다.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처럼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할 수 있게 신뢰를 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만약 1달러를 발행사에 보내면요. 그 회사는 그 1달러를 실제 은행에 딱 넣어두고 저한테는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떠다니는 모든 코인 뒤에는 현실 세계 은행에 1대1로 실제 돈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디지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CBDC라는 것도 있고 일반 상업은행들이 만드는 예금 토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엄청난 혁신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보면요. 테더라는 회사의 USDT나 서클의 USDC처럼 거의 전부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상 미국의 금융 파워가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달러가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각국이 이 판의 규칙을 새로 쓰기 위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길을 갔어요. 이건 은행이나 신탁회사처럼 믿을 수 있는 곳만 발행해라.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죠. 안정성은 높았겠지만 결국 새로운 시도나 혁신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성벽을 쌓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USDT 같은 외부의 거대 코인들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홍콩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활짝 문을 열고 있죠.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홍콩이 아시아의 스테이블 코인 중심지가 되겠다 하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손, 바로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앞서 말한 지니어스법을 통해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이 혁신을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 디지털 달러를 21세기에도 달러 패권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인가?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금융시장이 디지털 달러에 잠식되는 걸 지켜봐야 할까요? 정말 중대한 기류에 서 있는 거죠. 이 논쟁이 아주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우리 통화 주권도 지키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고요. 반대하는 쪽은 아니다. 이거 자금 세탁에 쓰이거나 은행에서 돈 다 빼가는 뱅크런처럼 코인런 사태가 터지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위험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 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금을 100% 현금으로 쌓게 하는 등 똑똑한 규제를 만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가 편해지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재설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꿈꾸는 미래는 그냥 더 빠른 송금이 아니에요. 바로 프로그래머블 금융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에다가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저기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돈이 스스로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이죠. 내 전기차가 충전소에 가면 알아서 충전하고 결제까지 끝내요. 또는 인공지능 비서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투자를 하고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에 가능해지는 미래입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예측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쯤 되면 스테이블 코인 총량이 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전 세계 통화량 순위로 따졌을 때 13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돈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기술이 어떻게 바뀔까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돈에 대한 규칙을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